자, 공방전 페이지 114페이지 마저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갑니다. 일단 공부전랑 같이 열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봤던 부분은 공방의 선조에 대한 얘기 부분이라고 했었지. 전체적으로 일단 작품이 시작할 때 가계를 먼저 그려내고 그런 다음에 본인의 일대기를 그려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 자, 공방은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부터 처음부터 진짜 중요하죠. 자, 공방은 하면서 겉으로는 둥글고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지. 때에 따라 그에 맞게 잘 변한다라고 했었지. 자, 겉과 속이 다르고 수시로 상황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거 알고 있을 거야. 아마 내 신내릴 때 공방전 했던 친구들은 이 장면에 신나게 밑줄 쳤던 기억들이 날 텐데 요거 산성으로 뭐라고 하지 이런 상황을? 겉과 속이 다른 거. 표리부동의 상황이겠지? 표리부동. 그리고 이 표리부동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비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표리부동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공방전이라는 작품 자체가 교훈적 성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술관례에서 좀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비판이 등장한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다. 잡아주시면 좋겠어. 그래서 한나라의 벼슬을 해서 홍여경이 되었는데요. 그때 오나라 왕 비가 그러니까 오나라의 왕이 이름이 비인 거지. 참람하여 무슨 뜻? 투머치 너무 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권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공방이 그에게부터 많은 이득을 보았다라고 돼 있지. 자,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면 공방의 욕심이라든가 혹은 부도덕 이런 것들을 일화 중심으로 계속 끌고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거기 맞춰 가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그 일화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무제 때에는 천하의 경제가 궁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위쪽에서 걱정을 해서 공방에게 부민후라는 벼슬을 주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부민후라는 말은 백성을 부유하게 해줘야 될 임무를 맡은 귀족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지금 백성을 돌보라고 임무를 맡긴 거야. 그런데 그의 물이 염철승 금과 함께라고 되어 있지. 자, 공방이 누구와 함께? 염철승과 함께.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이 부분 이 작품에서는 펜 색깔 하나 정해가지고 이 구절구절들의 상징적 의미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었던 기억나시지? 이것도 그 장면이야. 자, 공방하고 염철승. 이때 염철승이 뭐냐면 염은 소금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폐, 화폐와 또 염은 소금이죠. 여기고 철. 됐죠? 그러니까 화폐와 소금과 철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었다는 거야?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녀석들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그러니까 염철을 묶어서 금이라고 부른다고 돼 있지. 사람 이름처럼 표현을 한 거야. 이 근이라는 친구가 매양 형님이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대요.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섬겼다는 얘기지. 니들이 선생님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니? 형준아? 쉽지 않거든요. 그죠? 국형쌤이라고는 부를 수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뭐의 권세가 아주 강했다? 공방의 권세가 강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조금 좀 격하게 표현해보자면 이제 자본주의 혹은 비니까 너무 했고 아무튼 황금 맞는 물질 맞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잡을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말 대놓고 했죠. 이것도 밑줄 쳐놓자. 공방의 성질이 욕심이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는데 공방은 또 욕심이 많고 더럽다. 다시 한번 뭐하는 부분이다? 비판하는 부분이다. 틈틈이 쉬지 않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재물과 씀씀이를 도맡게 되니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게 좋아했다. 자, 이거는 해석을 좀 도와드릴게요. 본래의 것과 이자의 경중, 가볍고 무거움을 저울질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냐? 이자놀이를 했다는 얘기야. 내가 얼마를 빌려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그럼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돈놀이를 했다는 얘기고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 새그릇을 만드는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백성과 더불어 작은 이익이라도 다퉜다.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이익이 있는 자리에서는 싸움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의 삶이 팽팽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건값을 낮추어서 곡식을 천하게 하고 또 재화를 중하게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업을 버리고 끝인 상을 좇게 하여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우리 과거 중세시대의 계급체계를 보면 사, 농, 공, 상의 순서를 따랐지. 사는 선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민들은 농공상중에 하나를 했던 거야. 농은 농업인을 말하는 거고 공은 공업인, 즉 장인들을 말하는 거죠. 상인들을 말하는 거지. 즉 상이 가장 끝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당시에 천재받던 직업인데 오히려 이 상이 최고 앞으로 나섰다는 얘기고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작품의 작가는 비판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죠? 끝을 쫓는다는 건 그런 뜻이다. 자, 그래서 방해를 끼침으로 관리들이 많이 상소하여 논했으나 위에선 듣지 않았대요. 자, 지금 공방이 권세를 잡게 되면서 이렇게 공방이 권세를 잡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폐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공방은 또 재치있게 권세가들을 잘 섬겨 그 문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고 벼슬을 팔아 올리고 내침이 그 손바닥에 있으므로 벼슬아치들이 절개를 굽혀 그를 섬겼다. 이렇게 공방이라고 하는 존재는 뭘 했다고요? 관, 매직이죠, 그렇죠? 많이 듣던 단어죠. 매관 매직 같은 것들에도 많이 사용되었고 그러다 보니 벼슬아치들이 절개를 굽혔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절개를 어디다 바쳤다는 얘기야? 공방에 바쳤다는 얘기죠. 그죠? 즉 사람들이 돈을 송상하고 물질 만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체크됩니다. 이에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둔 문서와 증서가 산 같아 이로 셀 수 없었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군요. 오케이. 자, 그는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에도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않고. 자, 원래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는 원래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질고 어리석음을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지. 즉, 그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대신 비록 저작거리의 사람일지라도, 저작거리 무슨 뜻? 그러니까 시중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일지라도 재물만 많이 가진 자면 다 함께 사귀고 통하였다. 됐냐? 돈이 최고다. 때로는 꼭 거리에 못된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려 바둑두기와 투전하기를 했었고, 그래서 바둑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도박행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진짜로. 투전은 말 그대로 그 말 그 뜻 자체가 도박인 거고요. 뒤섞이기를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했죠. 공방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황금 100금만 하다. 자, 공방의 말 한마디가 황금 100금이다. 네, 일찍도 왔어요. 자, 앉으시고요. 자, 그러면 요 구절도 좀 어떻게 될것 같은데? 편한 대로 앉으세요. 자리가 좀 좁긴 하네요. 자, 100금 정도 된다는 얘기, 그만큼 화폐에 어떤 힘이 강했다는 얘기고, 이거는 그만큼 또 폐해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화폐에 힘이 강했다, 즉 돈이 최고였다는 얘기잖아. 근데 참고로 지금도 마찬가지지. 니들 그 혹시 뉴스에서 최근에 그 엠번방 얘기 들었어? 다 죽여버려야 돼, 이 새끼들 진짜. 인간으로 살 짓이야 그게? 아무튼 간에 근데 놀랍게도 수십만 명의 남자들이 또 그걸 시청을 했대잖니. 충격적이에요. 여긴 그런 사람 없지. 물론 거기 들어가려면 일단 입방하는 데만 1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돈을 내고 미친 이상한 영상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정신 차려라 진짜. 니들 그러지 마 앞으로도. 향후에라도, 그지? 인간으로서 기본적만 이 사회만 지키면 큰 탈 날 게 없는데 그런 거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 뭐지? 청와대에 청원이 40만 명이 넘었다든가? 140만이 넘었다든가? 다 신상 공개해버리라고. 지금 참고로 그 영상물이 대부분 그 상대방, 보통 여성들이 대부분 타겟이겠지? 상대방 여성들의 어떤 인권자체를 그냥 깔아 뭉갠 거잖아. 그치? 노예처럼 표현을 한 건데 그런 일 벌어서는 안 되는 게 맞고요. 잠깐만, 돌아갔구나. 땡큐. 몰랐어.
그래요. 박제되는 거 싫어요? 아니, 아까 어저께 유튜브 그 프로파일 그 업데이트하면서 이게 뭐더라 무슨 앞에 채널 아트라고 하나? 그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 책을 자랑스럽게 딱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배경에 누구의 성적표가 깔려 있는 거야. 그 K모군의 성적표가 바닥에 깔려가지고 올라가길래 깜짝 놀라서 새로 사진 찍어서 올려놨었는데 개인정보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요. 썩을 놈들 다 죽여버려야 돼. 너무 세게 얘기한 거 맞는데 난 그래도 된다고 봐. 천륜이 진짜 인간적으로. 자 아무튼 간에 아 갑자기 열받았어요? 잠깐만. 왜 그래 도대체 왜? 인간이 왜 그래 인간이? 그러면 안 되죠. 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네 아무튼 좀 잘 릴렉스하고요. 야 우리 어디까지 했지? 자 황금 100근 오케이. 자 그만큼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별 미친 짓을 아이 그만. 자 아무튼간에 자 그래서 원제가 자리에 오르자 공우가 글을 올려 이제 아래입니다. 자 공방이 오랫동안 어려운 직책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체의 이익만을 일으켜라고 돼 있는데 농사의 근본을 따지지 않고 장사체의 이익만 따진다. 무슨 말인지 똑같이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롭게 하여 공적인 것 사적인 것 모두가 군궁 어려움에 이르렀으며 더구나 뇌물이 낭자하고 청탁을 버젓이 해하오니 대저 무릇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이르게 된다라고 돼 있지. 자 이거는 이제 속담인데 이것도 인용의 뜻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봐봐 짐을 지고 가는 정도면 내가 짐이 많이 있다면 재물이 많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근데 진 것도 모자라서 또 타다는 얘기는 수레를 탔다는 뜻이지. 그만큼 뭔가 짐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야. 즉 자신의 부가 넘치고 점점 많아지면 주변에 반드시 그 짐을 탐내는 자가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상황은 욕심이 많으면 항상 나쁜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알아주시고요. 그런 말이 바로 분명히 옛날의 분명한 경계, 조심해야 될 부분이니 어딘지 알지? 자 그러니까 청컨대 그를 면직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옵소서. 또 뭐라고 했어? 지금 이름이 뭐였지? 공우의 상소에 따르면 공방을 뭐라고 묘사했어? 욕심 많고 더럽다. 어디서 봤단 말이랑 똑같지 않니? 여기잖아. 지금 이 공우의 상소문, 즉 공우가 한 말은 실은 누가 하고 싶었단 말이야? 작가 의식이 나타난 부분이지.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 작가 의식의 표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공방을 일관되게 또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때의 정사를 맡은 자 중에 공량의 학문으로 춘추를 해설한 책이라고 하네요. 벼슬에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군자를 맡아 장차 변방을 막는 장책을 세우려고 하니 공방이 하는 일을 미워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참고로 이건 알아두자.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모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가 갖고 싶어하지 다른 데 공적인데 투자를 안 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국가를 지키는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군수물자라고 하지. 그 군수물자를 챙겨야 되는데 이 공방이라는 새끼가 맨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투자를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미워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유배를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자가 공우의 말을 도우니 임금이 이 아름을 받아들여 공방은 마침내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돼 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쫓겨난 뒤에 실은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더 있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조자료 잠깐만 좀 체크를 하도록 하자. 자 보조자료에 공방전이 총 2개의 작품이 실려있을 거야. 두 번째 나와 있는 공방전 페이지로는 58페이지라고 표현된 부분을 잠깐만 열어줍시다. 58페이지라고 표현된 부분. 자,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 있을 거야. 그치? 자, 쫓겨나게 되었다 세 번째 줄에 보이니? 자, 이 뒤에 생략된 부분을 살짝 읽어놓고 갈게요. 자, 그럴 때 방이 아랫사람들에게 이 당시에 뭔가 말을 했답니다. 그쵸? 오케이. 지금 공방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에게 화폐를 숭상하는 문화를 좀 억압하고 없애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뜻일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공방이 하는 얘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얼마 전에 임금님을 뵙고 혼자 천하의 정치를 도맡아 보아 장차 나라의 경제와 백성의 재물을 넉넉하게 하고자 하였더니
이제 하찮은 죄로 내버림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리고 밑에 써져 있지 자기 자신의 죄를 뭐라고? 하찮은 죄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우리 정치인들이나 그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뭐 음주운전 조그만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태클 거는 거 우리 많이 봐서 알잖아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몰염치라고 부르지. 염치 없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탄핵을 당했네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나아가 쓰이거나 쫓겨나 버림을 받거나 나로서는 더하고 손해할 것이 없다. 난 괜찮아. 다행히 나의 남은 목숨이 실오라기처럼 끊어지지 않고 진실로 주머니 속에 감추어 말없이 내 몸을 성하게 지니고 있는데 가서 뜬 마름과 같은 그러니까 풀이야 그냥 풀 같은 자취로 곧장 강가로 돌아가 낚싯줄을 들이워 고기나 낚아술을 사면 뭐 하겠다고 자연 친화하고 사고 그렇지 양반들의 전형적인 또 그 은퇴 소망이죠. 편하게 살겠다고 백길로 돈을 번 사람들과 더불어 술 싫은 배에 둥실 떠마시면서 한평생을 마치면 그만. 비록 천종의 녹과 오정의 밥인들 천종의 녹이라고 하는 건 1000가지 종류의 녹봉을 말하는 건데 녹봉이 무슨 뜻이잖아. 국가로부터 받는 월급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녹봉을 받더라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음식들 좋은 음식들을 밥으로 먹는다고 할지라도 내 어찌 그것을 부러워하여 이어바꾸랴. 그러나 나의 술책이 계책이 아무래도 오래면 다시 일어나리로다.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은퇴를 하게 되겠지만 후일 나중에는 다시 일어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예언 같은 거란 거지. 나는 사라질 수가 없는 존재라고 사람들은 또 돈을 원할 거라고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달락이 있는데 요거는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자어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뒤에 또 궁방이 어떻게 발탁되어 어떻게 또 살아갔는가를 각 직위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니다. 어디 보자. 중략 다음 이제 다시 원문으로 돌아갈게요. 원문으로. 중략 2부. 가봅시다. 또 무슨 얘기 나왔는지 보자. 자, 진나라에 화교라는 자가 있었다 하면서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그는 공방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뻐하며 사기어 큰 재산을 모았는데요. 화교가 공방을 살아가는 것이 큰 버릇이 되니 노포라는 사람이 논을 지어 화교를 비난하고 그릇된 풍속을 바로잡았다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자, 진나라의 화교가 말 그대로 돈을 긁어모으는 그런 사람이 있던 거 뭐지, 그렇지? 공방을 사랑했다고 말했단 말은 뭐 부귀와 명예 같은 걸 추구했다는 뜻이 될 테니까 그랬던 사람을 노포가 아니죠 이렇게 그래야 되겠죠. 노포가 논을 써서 비판했다. 지금 이런 것들도 그냥 다 하나하나의 사례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공방에 누차 쓰고 있지만 폐해를 비판하기 위한 장면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하면서 풍속을 바로잡았고요. 화교의 무리 중에서 오직 완정이라는 사람만은 성품이 활달해서 속물을 즐기지 않았는데도 공방의 무리와 어울려 술집에 이르러서는 때로는 취하도록 마셨고요. 완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람 이름만 써놓을게. 또 왕 이보라는 사람은 입에 일찍이 공방의 이름을 담지 않고 다만 그것이라고 일컬었으니 공방이 깨끗한 자에게 비천하게 여기짐이 이와 같았다. 왕이보는 그치? 거부 이쪽은 종종 어울림. 지금 다 뭐하고 있는 걸까요? 화교라는 사람, 완정이라는 사람, 왕이보라는 사람들 전부 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화폐를 혹은 부와 명예를 얼마나 추구했는지를 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겠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야. 당나라가 일어났다. 참고로 지금 중략의 첫 번째 부분에 진나라 때라는 얘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시작할 때 당나라가 일어났다라는 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미리 해놓을까요? 남송이라는 단어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자, 어떤 패턴으로 지금 작품이 흘러가는지 보이시죠? 각 시대별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방이 어떻게 쓰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실은 공방이랑 친했다 안 친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아니지
어떤 특정한 사람과 친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화폐를 추구하고 물질적 가치를 추구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쭉 뭐하고 있는 거야? 열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패턴으로 잡아주시면 돼. 자, 어쨌든 등장한 질문이라서 한 번만 읽어보는 거야. 우리는 지금 당나라가 일어났어. 유안이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탁지판관이 되었는데요. 당시 국가의 재산이 넉넉하지 못했으므로 임금께 청하여 다시 공방의 방법을 써서 나라의 씀씀이를 편하게 하자 하였으니 그의 말이 식화지라는 책에 있대요. 오케이. 이번에 당나라 때는 유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지금 이렇게 물물경제 수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하지만 화폐를 그동안 안 썼으니까 아까 유배당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죠.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러나 공방이 죽은 지가 이미 오래였고 그러면 이것도 얘들아 상징적 단어잖아. 하지만 너무 쉬운 거 보이시지? 공방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어떻게 됐다는 뜻이지? 화폐의 유통이 줄어들었다 혹은 많이 감소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징적 장면이니까 체크. 그 제자로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다시 쓰이게 되는데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여기다 쓸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라는 존재는 다른 종류의 화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 그지? 똑같은 화폐일 거야. 똑같은 돈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원화, 미국에 있는 달러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화폐 단위들을 이렇게 제자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방법이 개원, 첨보의 즈음에 크게 행하여져서 위에서 조서를 내려 공방에게 조의대부 소부승의 벼슬을 추정하기까지 했대요. 오케이? 그가 죽은 뒤에도 다시 크게 쓰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이제 화폐 문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있었어. 자, 그런 다음 남송 신종조 때에는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있고 왕한석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니? 세계사 하는 사람은 아마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왕한석이 나라 일을 맡아보면서 여해경을 끌어 함께 정사를 도왔는데 청묘법을 세우니 천하가 떠들썩하여 아주 못살게 되었대요. 자, 보통 못살게 됐다, 잘못됐다, 사람들의 욕심이 많아졌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공방 때문에 그러는 거지. 즉, 우선은 화폐가 이제 앞에서 본격적으로 유통됐더니 그 폐해는 또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 네? 사람들이 10,000원짜리 지폐로는 뭐랄까 현재 물건의 가치들을 가치에 대응하는 적절한 화폐 단위가 아니라고 봐서 나라에서 50,000원권을 만들었잖아. 근데 니들 그거 알아? 50,000원권이 시중 유통비용 비율이 40%밖에 안 된대요. 50,000원권을 100장을 만들었으면 그 중에 40장만 돌아다니고 6장은 사라져 있는 거야. 그럼 어디 갔을까? 은행 아니에요. 땅 속에, 냉장고 안에, 창고에, 차 트렁크 안에 보통 이런 식으로 보관이 되잖아. 그치, 이제 검은 경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보통 화폐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조금 당연히 어렵죠. 물론 추적은 가능합니다. 발행된 순서를 따져가지고 그 발행이 어떻게 해서 거래가 되는가 적어도 추적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화폐들은 어쨌든 현금화가 돼버리고 나면 추적이 상대적으로 투명한 우편? 은행의 계좌의 이체라든가 카드의 사용과 비교해서는 정말 어렵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음지적인 거래로 많이 쓰고 그게 또 기가 막힌 게 옛날에는 너희들 혹시 사과박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 사과박스에 10,000원짜리를 가득 채우면 딱 억이 들어가. 칼이지? 그런데 게다가 사과박스는 원래 박스 자체를 튼튼하고 두껍게 만들지. 겉에서 잘 안 보이고 마치 사과 한 박스 선물하는 건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기 사과 2박스 정도 실어놨습니다. 너를 위해 이거 준비했으니까 좀 날 좀 들어줘. 이런 소리가 되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50,000원권 덕분에 아주 가벼워졌대요. 그 덕분에 요즘 50,000원짜리로 1억을 채우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 500이나 바카스 2박스들이 박스 있지, 큰 거. 거기 하나를 꽉 채우면 1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래서 드시고 힘내세요. 그럼 따분한 돈. 아 좋아. 그러면서 또 음성적인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거 한번 받아보고는 싶긴 하는데 부정적인 방법일 테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내 꿈속에서 지워버리고요. 근데 기분은 좋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나중에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와이프들이 가장 원하는 게 꽃다발인데 정확하게는 돈다발이지. 그 꽃자리에 돈으로 바꿔가지고 예쁘게 포장해 놓는 거.
선생님 동생이 와이프한테 무슨 결혼 기념일 선물로 한 100만 원어치를 그렇게 꽃송이로 만들어가지고 해줬더라고요. 자, 그걸 본 우리 와이프는 너는 뭐냐며. 화를 내진 않아서 고맙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요. 돈이 중요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편안하게 살기 위함도 크잖아, 그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돈이 필요해.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쉽게 지워버릴 수 없는 거야. 꿈만 쫓아서는 사람이 살 수 없고 꿈이 없어서는 사람이 또 살 수 없을 거야. 두 가지 균형감을 잘 가져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적절하게 돈 벌고 그리고 적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자, 어쨌든 간에 못 살게 되었고요. 소식이라는 사람이, 소동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소식이 그 패단을 극렬히 논하여 그들을 모조리 배척하려다가 도리어 모함에 빠져 귀향을 하게 됐죠. 소식, 소동파 유명한 사람이죠. 그로부터 조정의 인사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사마광이 정승으로 돌아가 그 벽을 패하기를 아뢰고 소식을 천거하였으니, 자 이제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또 돌아왔을 때 왕이시여, 화폐 패단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화폐 개혁을 하든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처벌하든 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라고 했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소식을 또 천거해가지고 같이 쓰니까 공방의 무리가 조금 세력이 감쇄되어서 다시 성하지 못하였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공방에 뭐가 나오고 있는 거야? 후일담이 나오고 있었다. 자, 후일담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후일담이었지?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갑자기 누가 튀어나왔어? 공방의 아들 윤은이라는 말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뭐예요? 후대에 대한 이야기야. 아들이 윤만 있었을까?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로 표현된 데는 존재들은 역시 또 다른 종류의 후대의 화폐들을 말하는 것이겠지? 예측하는 데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서 경박하여 세상에 욕을 먹었고 뒤에 수형령이 되었지만 작물죄가 드러나 사형되었다고 한다. 그쵸? 다 끝이 안 좋은 걸로 묘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작품의 작가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부정적 시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고요. 다시 또 본문, 아까 우리 확인하자고 했던 그 녀석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 자, 다시 아까 58페이지 그 보조자료 있지? 찾아오세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사평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자, 단락 기준으로 보자면 사신이 말하기를이라는 부분이 보일 거야. 이거 중요한 장면이라서 한번 따로 읽겠습니다. 사신이 말하기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인물의 일대기를 언급한 뒤에 마지막에 사평을 덧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 중국의 역사서의 서술 방식에 해당하고 그것을 모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있는 부분이 바로 사평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그럼 이 사평도 역시 뭐의 발현이겠니? 이렇게 되겠지? 작가의식이 발현되는 장면.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또 마음껏 비판의 논조로 얘기를 하겠죠. 자, 갑니다.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좇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 이르겠는가? 방이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도사려 정령 간곡한 약속을 손에 잡아 그다지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으니,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좋았다고. 화폐 경제는 분명히 좋은 게 맞잖아, 그죠? 사람들이 물물 교환하면 그거는 우가 착하다 시절에 하는 얘기지. 쉽지 않지.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마땅히 일으키고 해를 들어 그 은우를 다 갚아야 할 것이거늘 비를 도와, 그치? 태초란다. 중국의 어떤 초기 국가들을 말하는 거야. 초기 국가부터 시작해서 권세를 도맡아 부리고 이에 사사로운 당을 세웠으니 충신은 경외의 사గిం이 없다는 것에 어부린 자이다. 충신은 경외의 사గిం이 없다라는 것을 지키지 못했대요. 그럼 여기서 충신이 경외의 사గిం이 없다는 말 좋은 말이겠네? 오케이? 이건 좋은 말이겠지? 어떤 의미로 좋은 말일까? 충신, 좀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신하된 자는 경외가 중요할 텐데, 이 경외라고 하는 건 경은 구역이야. 특별한 구역 밖의 사람이라는 것이 되고,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인륜과
도를 말하는 거겠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거. N번방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 상식적인 생각. 오케이? 그런 것들. 그런 것들과는 사귐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공방한 나쁜 놈이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계속. 그런 말에 어글러졌어요. 방이 죽자 그 남은 무리는 다시 남송에 쓰였고 집정한 권신들에게 붙어서 정당한 사람을 모함했고 비록 길고 짧은 이치는 명명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만일 원제가 일찍부터 공우가 한 말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일조에 모두 없애버렸던 늘 이 같은 후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공방이 옳고 그러면 시비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 충신들이 말하는 것을 왕이 듣지 않고 왜 냅둬 화폐 좋은 거잖아 하면서 놔뒀기 때문에 없애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후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지금 굉장히 일관되게 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의 작가는 지금 화폐를 완전히 부정적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럼 생각해보자. 화폐는 나쁜 거야? 화폐가 나빠? 그런 건 아니잖아. 화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 그걸 다루는 사람이 나쁜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비판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데 다만 이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마침내 후세에 패단을 남기고 말았고 그러니 대체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언제나 믿었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문제야 문제라고 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폐해 이런 식의 얘기를 보고 자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장면들은 거의 다 본 셈이야. 이 정도 읽었으면. 그래서 전체 구조를 한번 나중에 복습하실 때 머릿속에 아 이게 어느 페이지에 속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더 복습해서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이 작품의 흐름이 어떻게 됐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공방의 선조부터 얘기했었다. 오케이? 그리고 공방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를 얘기한 다음에 공방 본인의 출발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출발 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각각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었고 이렇게 후대에 와서는 탄핵돼서 물러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후일담이 이어지면서 후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 다음 마지막으로 사평으로 글이 마무리됐었지. 오케이?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글이라고 볼 수는 없어. 솔직히 말하자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이 갈래 자체가 한 존재를 의인화해서 비판한다는 그런 특징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 허구성의 측면 허구성과 진실성 등이 후대의 소설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점에서 이 작품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 보셨죠? 고생하셨고요. 잠깐만 여기서 요것 좀 체크 좀 하고 갈게요. 자, 방금 읽었던 58페이지 뒤에 이어서 59페이지에서 왼쪽 라인 중 공방전에 나타난 가전의 교술적 요소와 서사적 요소 요 별표 한 번만 쳐주십시다. 이 작품이 중간적 특성을 지닌다고 말씀드렸었잖아. 그것을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표시 좀 해놓고 정리하고 갑시다. 가자. 자, 교술적 요소라고 하는 건 이거를 소설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해도 괜찮겠지. 이건 소설이라기보다는 교훈적 성격의 글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첫 번째, 실존했던 사물 뭐야? 화폐지? 화폐를 대상으로 했고 교훈 전달이 주 목적이며 비평 마지막에 뭐라고 붙어서 사평으로 붙어서 제시되고 있었고 마지막 속성에 대한 사실한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쉽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게 뭘 비판하고 있는 건지 배경 지식을 깔고 아 지금 화폐 비판의 내용이잖아. 알고 있어야 되지. 두 번째, 이런 말들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니? 지금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일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법하군 라고 했었을 거야. 그지? 오케이?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교술적 요소라고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또 소설처럼 볼 수 있는 면모는 있다는 거야. 서사적 요소라고 설명돼 있죠? 우리한테 이게 좀 더 중요해요. 첫 번째, 일정한 구성 단계를 지났다.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있긴 있나요? 있죠. 설화가 그렇잖아. 설화라고 하는 건 구전 양식이지. 말하다가 막히면 까먹었네 하고 넘어가 버려도 되는 거. 그렇지? 자, 그래서 일정한 구성이 있고요. 두 번째, 시간 공간적 배경이 있지. 맞죠? 세 번째, 등장인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소설의 기본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사건과 갈등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 사건이 존재하고 갈등이 존재하고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선생님이 항상 소설의 시험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그것들 여기도 똑같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소설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는 거. 자, 중간자적 특성을 한번 정리해봤대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문제 풀고 일단 작품 마무리합시다.
115페이지부터 지문이 이어지고 있죠. 위클의 공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잔다. 가자. 일단 여기서 2번 문제, 아니 2번 선택지 중요하지. 겉은 둥글고 안은 못왔어. 이중적이다. 표리부동한 성격, 비판의 내용이었고 매관 매직했다는 거 알고 있고요. 벼슬을 받았었고요. 근데 5번 그의 아들은 경박한 성격이었지만 재물을 공정하게 취득했다. 참고로 이 작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쓸 수 없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이 작품은 화폐를 일반인에게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됐어. 두 번째, 위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사실적 이해랑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지문 속의 근거가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5번을 보세요. 나 답이야라고 손들고 있지. 공방의 세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사마강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그죠? 오케이. 너무 쉽게 문제를 판단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그런데 이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전 문제를 풀 때는 설마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가 이 정도 레벨로 나오겠니? 그럴 일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런 말들 있잖아. 공우는 화교는 왕이버는 유아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왔을 때는 꼭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마킹하면서 근거 잡아주실 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A가 뭐하고 B가 뭐 했는데 C는 E와 달랐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C와 E가 달랐다 하면 B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A랑 연결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차분히 따지라는 얘기야. 선생님은. 차분히만 따지면 틀릴 이유는 없어. 하지만 선생님이 문화가 빨리 풀고 독서에 집중하라고 했어. 라고 했으니까 빨리 풀다가 실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꼼꼼하게 차분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옆에 써주세요. 꼼꼼하게 차분히. 한 번만 써줘. 나중에 복습할 때 기억나길 바랍니다. 귀찮더라도 써라. 꼼꼼하게 차분히. 딸기 타 예쁜데? 그거 알아? 이 어피치 얼굴이 붙어있다는 말 맞는 이유만으로도 가격이 5만원씩 3만원씩 더 붙는 거? 로열티 장난 아닌데? 얘들아 로열티가 장사가 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차세대 먹거리 산업과 관련해서 AR 산업 얘기했었지. 신경 쓰라고 말씀 아마 드렸을 거야. 그치? 캐릭터 산업도 전망이 밝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모두한테 먹힐 만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쵸? 디즈니 판권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지금. 그렇잖아. 그거 알지? 무인도에 갇히면 뭘 그리면 된다?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돼. 크게. 그럼 판권에서 연락 올 거야. 도용했다고? 오케이. 디즈니 참고로 이번에 그 뭐지? 그 판권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무슨 넷플릭스처럼 새롭게 사업 만들 컨텐츠 열잖아, 그죠?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거는 다 빠진답니다. 이제 또 3파전, 4파전을 이어지겠죠. 왠지 알아? 돈이 된다니까 진짜. 얘들아, 돈이 되는 산업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항상 움직여야 돼.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 저희 두 가지 얘기했어. AR 산업과 캐릭터 산업. 나중에 봐라.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다른 작품과의 연결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흥부전이랑 작품을 연결해놨네. 봅시다.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흥부전과 유사하지만 형사 방식은 아주 크게 다르지, 그지? 흥부전은 허구적 시간 공간 설정했고 허구 인물이 나왔고 대립적 인물을 등장시켰어. 시공간 설정, 허구성, 인물 뭐 말하고 있는 거니? 서사적 특성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라고 느꼈니? 느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하지만 공방전은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했고 동전을 의인화한 거고 동전의 변천사를 가지고 가게를 그린 거고 주인공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호의적인 시선을 보여주지. 그렇지? 그래서 착한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시종일관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흥부전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작가의 태도도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거. 됐어?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선택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 오답 선택지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라 한번 읽고 넘어갈 거예요. 자, 1번부터 위에서 걱정하여 블라블라 한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흥부전과 달리 주인공을 의인화했음을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공방전을 배웠다면 틀리기가 더 어려운 선택지다. 그지? 두 번째, 공방의 조상 아버지 아들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계를 형상화했고 동전의 내력을 서술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2번 선택지는 왜 맞는 거라고요? 가전이라고 하는 글의 성격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전의 속성, 가계도가 그려진다. 세 번째, 한진당송 등 옛 왕조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실제 역사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죠? 실제 역사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술적 성격이 좀 더 강해진다고 했었지.
네 번째, 공방이 욕심 많고 더럽다, 염치가 없었다 이런 말들은 주인공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야. 작가의 특정한 시선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것 확인됐고요. 이거 보기랑 연결될 수 있겠지? 답은 5번이었어. 상황이 소식을 다시 참고한 것으로 보아서 이 작품은 흥부전과 달리 경우에 따라 주인공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언급함을 할 수 있다. 절대 아닌 거 알잖아. 지금 1, 2, 3번 문제 다 일관되게 하나의 코드만 가지고도 문제가 풀리고 있죠. 공방은 비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지문을 1도 안 읽어도 문제는 다 풀린다는 거야. 그치? 하지만 어쨌든 지문의 내용은 다른 식으로 또 변형돼서 문제로 등장할 수 있을 테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되셨죠? 자, 좀 긴 작품이었어요. 공방 두 번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는데 여기까지 내용 판단해 주시고 꼭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사건 관계 잘 판단하시고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외울 필요성은 없죠? 이거 외우는 거는 꼬꼬마들이 하는 거지, 그치? 외우는 게 아니라 뭐다? 이해하는 거다.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케이. 여기 하고 나서 바로 또 소설 한 편 더 달리면 힘들잖아, 그죠? 잠깐 숨 좀 돌리고 갑시다. 잠깐 숨 좀 돌리고 우리 예상대로 지금 가전체 봤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 볼 차례겠니? 고전소설 볼 차례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전소설의 이야기 하셨다는 거야. 고전소설의 시작이 뭐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금오신화라고 알려져 있지. 그래서 금오신화를 먼저 보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 작품 계속 이어갑시다.